왜 안 해줘요? 당신은 늘 해줬잖아요. 그 말 한마디에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고마워하기는커녕 거절했다고 내가 이상한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살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나는 진심으로 잘해줬는데 왜 자꾸 무시당할까? 처음엔 고맙다고 하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당연하게 받아가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가 떠오르실지도 모릅니다. 예전에 내가 너무 많이 도와줬던 사람, 혹은 고마운 줄도 모르고 날 이용했던 사람. 그런 기억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지도 모릅니다. 사실 문제는 잘해준 것 자체가 아닙니다. 어떻게 잘해줬는가, 그 방식이 문제였던 겁니다. 아무 경계 없이 거절도 못하고 괜찮아요, 이해해요 하며 넘기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고마운 사람이 아니라 편한 사람, 그리고 결국엔 만만한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오늘 이 시간 그 관계의 흐름을 다시 돌려 세우는 방법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이제는 착하기만 한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킬 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이제부터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왜 착한 사람일수록 자꾸 상처받는가? 그리고 그 착함을 어떻게 지혜롭게 지켜야 할까? 왜 착한 사람이 자꾸 무시당할까? 60대 초반의 박 선생님은 퇴직 후 동네에서 작은 텃밭을 일구며 조용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평소엔 사람들에게 무던하고 친절한 분으로 알려져 있었죠. 어느 날 옆집 아주머니가 김장을 한다는 얘기를 들으시곤 이렇게 말하셨답니다. 선생님, 혼자 하시기 힘드실 텐데. 제가 시간 되면 좀 도와드릴게요. 김장이 끝난 후 박 선생님은 그 정성스런 마음이 고마워서 일부러 넉넉히 담근 김치 몇 포기를 나눠드렸습니다. 워낙 김치를 좋아하신다기에 이 정도는 드려야죠. 그 다음에 아주머니는 도와주겠다는 말 없이 김치통을 들고 와서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작년 김치 너무 맛있었거든요. 올해도 좀 부탁드릴게요. 선뜻 거절은 못하고 또 내어드렸죠.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요, 슬그머니 김치통만 놓고 가시는 거예요. 부탁도 없고 인사도 없이 그냥 놓고 가면 담아주겠지. 그런 식이었죠. 박 선생님은 어느 날 문 앞에 놓인 김치통을 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김치 가게도 아니고 이젠 아예 김장을 맡기셨네. 그 순간 마음 한쪽이 쓸쓸하게 식어갔다고 하셨어요. 호의가 당연함으로 바뀌는 순간 정은 이렇게 무너지는 거구나 하고요. 박 선생님처럼 잘해준 마음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순간 사람들은 그 호의를 권리처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착한 사람일수록 그 변화에 더욱 깊이 상처받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도구화된 관계라고 부릅니다. 상대가 나를 사람으로 보기보단 자신에게 유익한 역할만 해주는 존재로 바라보는 것이죠. 특히 친절하고 거절을 못하는 사람일수록 이 도구화에 쉽게 노출됩니다. 그들은 처음엔 당신의 따뜻함에 감사하지만 일정한 지점이 지나면 그것을 기본값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번에도 부탁 좀 드릴게요. 아유, 그거 선생님이 잘하시잖아요. 이런 말들이 반복되면서 우리는 점점 스스로의 감정과 경계를 잃어가게 됩니다. 70대 이 여사님은 손주들을 참 예뻐하셨습니다. 딸 대신 아들을 먼저 결혼시킨 터라 며느리와도 잘 지내려고 애를 쓰셨죠. 아들이 맞벌이 부부이다 보니 평일엔 유치원 등하교를 맡았고 방학 때는 하루 종일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엔 어머니 너무 감사해요 하던 며느리. 시간이 지나자 그 고마움은 어느새 사라지고 당연한 일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정표도 없이 갑자기 전화를 해서는 어머니, 오늘은 어린이집 쉬는 날이에요. 좀 일찍 와주시면 좋겠어요. 이번 주말에도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약속 있어서요. 말은 공손했지만 이미 이 여사님은 애 봐주는 사람으로 굳어져 있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이 여사님이 허리를 삐끗하고 병원에 다녀오셨습니다. 며칠 쉬어야 한다고 전화를 걸자 며느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희는요? 갑자기 그러시면 애는 누가 봐요? 저도 직장 다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갑자기 못 오시면 저희는 정말 곤란하거든요. 그 말에 이 여사님은 아무 말도 못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걱정은커녕 왜 갑자기 못 오냐는 말이 먼저 나오는 며느리의 반응에 울컥하셨죠. 예전엔 도와주는 마음이었는데 지금은 내가 해줘야만 하는 사람처럼 돼버렸어요. 고마워하기는커녕 왜 안 해주냐는 말만 돌아오네요. 이처럼 착한 사람은 호의의 천문을 너무 쉽게 열어줍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연 후에는 상대방이 그 문을 닫거나 줄을 긋는 걸 거의 허락하지 않죠. 왜냐하면 상대는 이미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늘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힘들어도 괜찮아요 라고 말해왔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그 착한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착한 태도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 무시가 반복될수록 우리는 점점 자신에 대한 자존감을 잃어갑니다. 심리학자 수잔 포워드는 착한 사람 콤플렉스는 스스로를 낮춤으로써 타인의 사랑을 얻으려는 무의식적인 전략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낮춘 착함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진정한 존중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착하게 산다는 것이 무조건 희생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착함이란 내 선을 지키면서 상대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당신의 친절이 존중받지 못하고 되려 이용당하고 있다면 이제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내가 지금 진짜로 이걸 하고 싶은가? 내가 이 부탁을 들어주는 게 정말 나를 위한 선택인가? 그 대답이 아니오라면 착함을 잠시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자꾸 무시당할까? 가 아니라 왜 어떤 사람들은 나의 착함을 당연하게 여길까? 문제는 결국 내가 도와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도움을 받아들이는 방식에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사람들의 심리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들의 심리. 그거 지난번에도 해주셨잖아요. 이번에도 좀 부탁드릴게요. 이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처음엔 부탁처럼 들리지만 점점 당연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사라지고 내가 해주는 일만 계속 늘어납니다. 윤대리는 처음엔 진심으로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과장님이 회의 자료 정리를 부탁했을 때도 택배를 대신 맡아달라고 했을 때도 어차피 그 길로 가니까요 하며 흔쾌히 수락했죠. 그런데 어느 날 과장님 아이 학교 서류를 대신 제출해달라는 요청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번엔 안 되겠다고 정중히 거절했더니 돌아오는 말이 이랬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어요. 괜히 바쁜 분한테 부탁했네요. 그 이후로 회의 자리도 어색해지고 점심자리에 부르지도 않더랍니다. 윤대리는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도와줬던 건데 이젠 내가 안 하면 이상한 사람처럼 돼버렸네. 근데 한 번이라도 고맙단 말은 들은 적 있었나? 이처럼 호의는 한순간에 의무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착한 사람일수록 그 흐름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계속 끌려다니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이런 사람들의 심리는 보통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째, 미안한 척은 하지만 결국 자기 말만 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죄송한데요. 이번 한 번만요. 늘 그 말이지만 그 한 번은 끝이 없습니다. 정말 미안한 사람이라면 같은 부탁을 반복하지 않겠죠. 이들은 미안하다는 말로 양심을 덮고 결국 자기 요구만 밀어넣습니다. 둘째, 도움을 요청하면서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건 늘 당신이 하잖아요. 감사 대신 기대, 배려 대신 의무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처음엔 조심스럽던 말투가 어느 순간엔 그냥 해놨죠? 로 변합니다. 고마움이 사라진 반복은 착한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셋째, 부탁을 거절하면 돌변하는 사람입니다. 아, 그깟 것도 못 해주시네요? 혹은 기대한 내가 바보였네요.
말은 부드럽지만 표정은 딱딱해지고 연락도 끊깁니다. 거절당한 걸 배신처럼 여기는 태도는 오히려 착한 사람에게 죄책감을 안깁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처음엔 절대 본색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살갑게 다가와 정중하게 말하지만 몇 번만 도와주면 나는 어느새 해줘야 하는 사람이 되어 있고 거절 한 번에 예의 없는 사람으로 몰리게 됩니다. 결국 이건 단순한 부탁이 아닙니다. 감정의 조종이고 관계의 지배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거절을 못하는 착한 사람이 있습니다. 괜히 싸우기 싫어서 나까지 냉정한 사람 되기 싫어서 그래서 또 한 번 알겠어요라고 말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수록 고마움은 점점 줄어들고 요구는 계속 늘어납니다. 이쯤 되면 물어봐야 합니다. 이 부탁 정말 내가 원해서 해주는 걸까? 아니면 거절하기 어려워서 억지로 받아들이는 걸까? 문제는 내가 착해서가 아니라 선을 넘는 사람들에게 선을 그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무너진 경계를 어떻게 다시 세우고 상대에게 휘둘리지 않으면서 나를 지키는 방법들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착함을 지키면서 나를 보호하는 6가지 방법. 착하다는 건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착함이 상처가 된다면 이제는 방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도움을 주면서도 내 마음은 지키고 거절하면서도 관계는 무너지지 않도록 현명하게 나를 보호하는 법. 지금부터 6가지로 나눠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괜히 미안해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너무했나 봐요. 부탁을 못 들어줬네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감정은 미안함이라기보단 서운함이고 억울함입니다. 진심으로 도와줬는데 그 마음을 고맙게 받기는커녕 당연한 듯 여기고 반복해서 요구하고 거절했더니 쪼잔하다는 말까지 돌아옵니다. 그럴 때 드는 감정은 내가 잘못했나가 아니라 내가 너무 참아왔구나입니다. 그 마음 더 이상 감추지 마세요. 참을 일이 아니라 표현해야 지켜낼 수 있는 감정입니다. 두 번째, 경계선을 명확히 하세요. 거절이 꼭 냉정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거절이 있어야 관계가 건강해집니다. 죄송해요. 이건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에요. 이번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 일정이 너무 빠듯하네요. 이런 말 어렵지만 한 번만 해보면 생각보다 상대도 금방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반응이 의외로 도움이 됩니다. 진짜 나를 존중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를 그냥 이용하던 사람이었는지를 금세 알 수 있거든요. 세 번째, 미안합니다. 대신 감사합니다로 말하세요. 어르신들 중엔 작은 일에도 아이고, 제가 괜히 번거롭게 했죠. 죄송해요. 괜한 부탁드렸네요. 이렇게 습관처럼 사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계속 미안하다고 말하면 상대는 어느새 이 사람은 항상 낮은 사람처럼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땐 이렇게 바꿔보세요. 신경 써주셔서 고마워요.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로 표현하면 마음이 작아지지 않고 관계도 훨씬 따뜻해집니다. 네 번째, 왜 그랬지? 대신 그럴 수도 있지로 바꾸세요. 우린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이 이해되지 않을 때 자꾸 머릿속에서 그 사람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아니, 왜 나한테 그렇게 말하지? 내가 뭘 잘못했나? 그러다 보면 괜히 기분만 상하고 머리만 복잡해집니다. 그럴 땐 이렇게 말해보세요. 아, 저 사람은 저럴 수도 있겠구나. 나는 안 그러지만 저런 방식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지. 모든 행동을 이해하려 하지 말고 때로는 받아들이지 않고 흘려보내는 것도 내 마음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굳이 다 설명하려 들지 마세요. 우린 종종 오해받지 않기 위해 그건 그게 아니고요.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자꾸 설명하려 듭니다. 하지만 설명은 상대가 이해하려는 마음이 있을 때만 통합니다. 이미 나를 의심하고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럴 땐 딱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제 입장은 말씀드렸어요. 믿지 않으셔도 어쩔 수 없네요.
그게 바로 나를 지키는 가장 단단한 말입니다. 6번째, 맞춰주기보다 존중받기를 선택하세요. 좋은 관계를 위해 늘 한 발 물러서고 조금씩 내 걸 내려놓고 괜히 싸움 날까봐 조용히 맞춰왔던 분들. 그 수고 정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반복되면 상대는 이 사람은 늘 맞춰주는 사람이라며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나는 배려하는 사람이 아니라 편리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젠 이렇게 말해보세요. 저는 그 방식보다 이게 더 편합니다. 그렇게 하는 건 제 스타일엔 좀 안 맞아요. 저는 이런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건 싸우자는 게 아니라 내 기준을 분명히 말하는 겁니다. 진짜 관계는 맞춰주는 게 아니라 존중받는 데서 시작되니까요. 이제는 착하게만 살지 마세요. 착한 사람이 손해본다는 건 세상이 이상해서가 아니라 그 착함에 경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고마움도 모르는 사람에게 내 마음과 시간을 쏟는 대신 나를 지켜주는 방향으로 착함을 써야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6가지 방법, 혹시 지금 떠오르는 상황이 있다면 조금씩 적용해 보세요. 내 마음을 잃지 않으면서도 관계를 단단하게 지킬 수 있는 지혜가 분명히 생길 겁니다. 이제는 착함에도 경계가 필요합니다. 한번 도와줬던 일, 진심을 담아 베풀었던 마음, 그 모든 게 어느 순간엔 당연한 게 되어버린 적 있으셨죠? 착하게 살았던 게 잘못은 아닌데 그 착함이 나를 아프게 만들었던 순간들. 하지만 이제는 아셔야 합니다. 그건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너무 많이 내어줬던 것뿐입니다. 도움을 줄 때는 주저없이 내어주고 거절할 땐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 그런 단단한 착함으로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착해서가 아니라 착함을 지킬 방법을 몰라서 상처받아왔던 겁니다. 오늘 이야기 기억해 주세요. 호의가 당연해지는 순간 그건 착함이 아니라 이용당하는 구조가 됩니다. 왜 자꾸 나만 손해보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드셨다면 오늘 말씀드린 6가지 방법을 천천히 실천해 보세요. 잘못한 게 아니라 너무 참아왔던 내 마음을 인정하고 애초에 감당할 수 없는 일엔 경계를 분명히 말하고 미안하다는 말 대신 감사로 마음을 표현하고 왜 그랬지? 대신 그럴 수도 있지로 거리 두고 끝없이 설명하려 하기보다 내 입장은 한 번이면 충분하다는 걸 기억하고 맞춰주는 사람이 아니라 존중받는 사람으로 남으세요. 당신은 누군가에게 무조건 맞춰야 할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존중받아야 할, 그리고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충분히 멋진 사람입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예전에 내가 너무 많이 내어줬던 사람, 혹은 고마운 줄도 모르고 날 이용했던 사람. 그분과의 관계를 지금 이 순간부터 다르게 바라보셔도 괜찮습니다. 그 기억이 있으시다면 그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지도 모릅니다. 착한 당신이 더는 상처받지 않고 더 단단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께 공유해 주세요. 착한 사람이 더는 손해보지 않도록 함께 지혜를 나눠가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음으로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단단한 착함으로 당신의 일상이 더 평온하고 따뜻하길 바랍니다.